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간 일자리가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제 있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 부분에서라도 봐도 될까요? 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에서 고용시장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관건은 성장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ADP 같은 경우는 9월 민간 일자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늘 밤 이제 공개될 미국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좀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미국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나쁘지 않은 그런 좀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6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36만 5천 건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로써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미국 고용시장 판단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건을 50주째 하회하면서 일단 미국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더라도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명확하게 좀 추세적으로 감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감소세 전환은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현재 노동부에서 공개할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8월에 9만 6천 개에서 9월에는 12만 개로 늘어났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추세적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고려한다면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개월 만에 10만 개를 넘어서 예상치에 준하는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감소 추세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민간 일자리가 강한 증가와 함께 11개월째 8%대에 머물고 있는 실업률을 7%대 이하로 좀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스페인 내부에서는 진통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예, 간밤에 스페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시장의 기대와는 좀 상반된 입장을 표면을 했지만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은 현재 시장에서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단 오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개최 예정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전에 구제금융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스페인은 지난주에 강도 높은 긴축을 반영한 2013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고 또 스페인 14개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당초 예상했던 610억 유로보다 낮은 593억 유로 정도의 그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언제든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스페인은 마련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에 대해서 정크 수준으로 강등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듯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스페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과 또 오는 8일 유로화 안정기구의 출범으로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된 안정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있더라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신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시장에 계속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에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이런 경제 펀더멘탈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스페인 역시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스페인도 유로존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좀 계속해서 교란 요인이 그리스와 함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스페인의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2000선 아래에서 힘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약보합으로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2000포인트 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0포인트 선의 안착과 상향 돌파, 대내외 여건은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들의 개선이 코스피엔 우호적일 수 있지만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에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주가가 지난 5월 사상 최고치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또 지난 2, 4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잠정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코스피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잠정적인 실적 공개를 기점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세한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